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되면 네.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파견받는 것보다 그 인원보다 저는 국세청에서 파견받을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자, 번이포 갑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신용한 지방시대 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님. 네, 김용남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로는 양분남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좀 제가 자리를 바꿔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 이제 뺏긴 거예요, 저한테. 자, 윤석열 구속 신문이 종료됐습니다. 2시간 20분. 매우 짧았어요. 재판부가 12월 30일 이후에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고민할 내용인가 그 질문이 듭니다. 김용남 의원님. 뭐 고민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 급하게 서두를 일도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내년 1월 18일까지는 네. 구속 기간이 기존 영장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영장 신문이 이루어지는 거는 구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처음에 구속할 때 영장 전담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재판을 받고 네. 뭐 그날 밤이나 새벽에. 아니면 그 다음 날 새벽에 영장 발부되는 거를 봐서 영장 재판 결과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하지만 이거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이거는 영장 전담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일반 이적죄로 기소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일반 이적죄 이 사건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을 할지 불구속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8일 전까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졸속으로 결정해서 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신중하게. 재판부도 신중하게 30일까지 양쪽 의견 듣겠다는 거고 이것보다도 지금 저는 김용현 씨에 대한 영장 추가 영장 청구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김용현 씨가 25일이 이제 끝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오늘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도 영장에 대해서 추가로 신문하면서 며칠까지 그 의견을 내라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오늘 그 김용현 씨에 대한 게 나오면 네. 그 윤석열에 대한 것도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그동안 김용현 그 변호인들이 한 행태를 보고 과연 그 법원에서 풀어준다. 바로 그거죠. 네네. 실질적으로 김용현 씨 재판부에서 이 사람을 풀어줘 가지고 야기될 그 혼란이나 그렇죠. 네. 비난을 도대체 참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김용현 변호인단이 나올 때마다 좀 고맙기도 하죠. 어쨌든. 네네네. 웃기다가 참 잘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제 계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윤석열이 얘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참네요. 통닭 발언이 나는데 일단 발언 보고 가실까요? 우리도 이제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사관이라든가 초급장교라든가 이런 허리가 탄탄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탈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열악해서 그리고 여기 주임원사 활동비 이런 것도요. 주임원사가 박완석, 네, 주건희, 그거를 박건희, 그렇죠. 관리하는데 잘했다 이렇게 하다못해 얘기하더라고요. 통닭이라도 한 가게 사주려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내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이제부터는 좀 목격하거나 좀 들은 거 위주로 하시죠. 주신문사 관련된 걸로. 장관님 죄송하지만 이게 예.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꽤 의미 있는 계엄 사유랍니다. 통닭이 그런 것만 탁탁 잘라셨습니까, 양분남 의원님? 저 말을 듣고서 창피하네요. 네. 어떻게 저 양반이 법조인을 했는지 예. 저게 통닭값이 없는 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입니까? 네. 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궤변이다. 네. 예. 통닭을 못 먹게 하면 전시사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가 근데 말이 봐요. 안 예. 되는 게 저 예산 자체를 깎은 게 윤석열이에요. 저 통닭값 예산은 그 당시에 깎여지지도 않았던 상태고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깎일까 말까 이제 그 논의를 하는 중이었었고. 윤석열 얘기는 좀 끝까지 들어봐야 아니, 돼요. 네, 그리고 가사 체크해야 돼요. 네.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통닭값이 예. 예산에서 삭감됐다 하더라도 네. 그게 어떻게 계엄에 엮인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입니까? 그러니까. 왜 저 법조인을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도당 검사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다 그런 게 아니요. 다 있잖아. 나 정말 요즘 너무 실망해요. 김영남 의원 검사님 김영남 의원도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요즘 좀 정상이 됐지만. 자기 이상한 건 생각 안 하고. 정상이야. 아니, 나는 검사가 다른 거 아니었잖아. 아니에요. 나는 검사가 아니었잖아요. 나 괜찮아. 나는 그래, 그래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게 뭔 우리도 정상이야. 아니 검사 두 분이 생각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한때 어. 그 우매한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계엄이었다. 그래서 계몽령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저 발언은 통닭 때문에 계엄했다고 하니까 그 계엄의 계자가 닭계자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네요. 요점은 윤석열 씨가 하도 구치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 통닭이 먹고 싶었던 거야. 저 재판할 때. 이번에 김건희 특검 나와서도 그 그래서 김건희 그 얘기 나온 거 아닐까? 저기 검사 방에 가벼운 간식을 사다 네, 간식 있잖아요. 간식을 다 먹어버렸대. 그러니까. 저번에 다 박살내고 갔대요. 서울구치소에서 특식으로 통닭을 안 네, 줬구나 통닭 요새. 없어요. 통닭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5시에는 가야 된다고 저녁 식사라고 계속 5시 전에 끝내야 된다고 했는데 5시 좀 늦게 끝났어요. 근데 저 윤석열 정부 때 부사관이나 초급장교 그러니까 특히 소위 중위들의 그 이탈이 심했던 거는 맞는데 네. 그 원인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제공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사병 월급 200만 원 공약을 갑자기 걸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사병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사관은 부사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병하고 나하고 월급 차이가 거의 없어. 예. 내가 군 생활을 왜 난 말뚝 박으려고 들어왔는데 네. 의무 복무하러 들어온 장병 사병들하고 나하고 처우가 비슷하면 네. 내가 이 군대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병 월급을 올려줬으면 그 이상으로 직업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됐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원인 제공하고 본인이 그 사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 통닭값 없어서 계엄했다는 얘기를 해. 네. 제가 1984년에 전방에서 소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장교와 부사관이 어떤 무엇 때문에 군대 생활을 하는지를 제가 잘 알아요. 예. 근데 이게 인격적 차별이 아니라 장교나 부사관은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사병과 차별된 대우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 우리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별가 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걸 하도 군을 떠날 수밖에 없죠. 이 군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면제잖아요. 군 면제자니까 얘기만 잘 모르는 나오면 거예요. 한 마디도 안 하고 야 시끄러운 소리 말고 술이나 따르라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군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군을 잘 모르니까 계엄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장병 월급 200만 원 이 네, 공약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김용남 의원이 잘 말씀하셨는데 통닭값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 5시 반쯤에 갑자기 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올려라. 그래서 제가 그 며칠 전에 뭐 김용현 장군을 포함해서 사성 장군 막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 물어봤죠. 각 장군들한테 이거 장군님이 건의했느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7시 반쯤에 전략회의 들어가니까 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조기용 장관한테 네. 그 양반이 이제 저 예산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산 담당. 그래서 이거 예산 좀 한번 뽑아봐 주세요. 회의 갔다 와서 네. 예산 보고 할게요. 근데 중간에 메시지가 왔던 게 5조 2천억이 추가돼야 된답니다. 당시에 병사 월급으로 2조 1천억 정도가 나가고 있었는데 네. 5조 2천억이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22년도 국방 예산이 54조였어요. 그중에 약 10%잖아요. 예. 그럼 10%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왜 어디서 보여? 그러니까 그러면 첨단 무기 발주를 하지 않든지 구매를 하지 않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로 5조를 물론 그 당시도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쉽게 동의해 줄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거니까. 그렇죠. 대책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해놨는데 문제는 좀 전에 이제 부사관 얘기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9급, 8급 공무원 그다음에 하사 중사 상사 그 하사 부사관들 초봉이 최저임금 그 지금 200만 원 다 밑에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연쇄적으로 부사관들 그다음에 9급 공무원들 거기에 이걸 발표하고 나서 그날 난리가 났던 게 네.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이런 게 한 4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이분들이 찾아오셔서 의무병으로 가는 친구들도 200만 원 주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다. 연쇄적으로 파생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 1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은 그럼 누구한테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이게 그 전날 밤에 제가 그래서 경위를 물어봤어요. 네. 왜냐하면 새벽에 이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전날 밤에 뭐 이렇게 알려진 몇몇 청년들이 있어요. 펜코리의 청년들하고 모 실세의원이 술자리에서 예. 그 청년들이 이거 해보면 될 것이다. 젊은 남성들 표 엄청 된다라고 듣고 이게 보통은 새벽에 업무 지시가 오면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 거꾸로 패턴인 거죠. 그래서 아니, 그게 좀 제가 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용산으로 어떻게 이전하게 됐냐 이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 윤석열 씨가 용산에 가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못 옮기겠다. 처음에 그랬대요. 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다음날 바뀌어가지고 아무도 토달지 마라. 용산으로 무조건 옮긴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 밤중에 갑자기 바뀌게 된 의사결정의 변동 과정은 누구 때문이겠느냐. 결국에는 그거는 김건희 씨가 어디 뭐 무속이든 어디든 듣고 와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장병 월급 이런 얘기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루 아침이 아니에요. 그러면 딱 술 한 잔 먹는 거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죠.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했거든요. 윤석열 모든 게 즉흥적인 거지. 그치. 즉흥적인 건 그래서 농담드리면 어쨌든 그게 2022년 1월 7일인데 제가 잊을 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병사 월급 200만 원 7글자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그로를 그게 끌었단 말이에요. 먹혔죠, 즉흥적으로 그 당시에. 먹히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폐지. 7글자죠. 그 바로 시리즈로 나온 거예요. 네. 즉흥적으로. 그게 그 김건희 씨네 그 광고 라인, 그 홍보 라인 네. 그쪽에서 나온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 자 대통령이 되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즉흥적으로 그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판단을 무속인한테 그러니까. 물어봐요.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언제 팔릴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아, 그건 어디다 윤석열은 물어봐요. 그러면. 네. 윤석열 수사할 때 예. 사람 잡으러 가고 압수수색 할 때도 예. 그런 걸 물어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있었는데 소문이 진짜 소문이 진짜입니까? 있었어요. 네? 아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마찬가지네. 자 근데 아침에 회의를 할 때 캠프에서 회의를 할 때 여러 회의를 할 때 저런 얘기에 대한 윤석열의 설명 없었습니까? 후보의 설명? 윤은 아침 회의를 잘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는 거 맞아요. 아침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회의하고 보통 캠프에서는 하죠. 네, 전략팀은 그렇게. 그래서 명태균이 준 여론조사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 신용환 교수가 증언했다. 그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윤석열한테 이번에 물었습니다. 특검이. 그랬더니 너 회의를 가지고 명태균 여론조사를 가지고 회의했잖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신용환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난 신용환 모르는데요. 이 얘기를 혼내는 거예요. 여기서 신영환을 몰라. 오. 사진을 보여줘야 되나? 아, 보여줘봐. 자,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건진법사 정말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자, 히림에서 국 세무조사 받고 있어요. 좀 봐주세요. 했더니 어찌하냐면 야 윤한홍 와봐. 그리고 국세청장 와봐. 그래서 만나서 이 세무 관련해서 청탁을 무마합니다. 자, 저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진법사인데 징역 5년입니다. 징역 5년. 이 징역 5년이 매우 조금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통상 지금은 꼭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법원에서 검찰 구형의 절반 정도를 네. 선고하잖아요. 네. 5년의 절반이면 2년 반이거든요. 네. 그럼 법률적으로 집행유예도 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죠. 네. 그런데 현진법사가 받았던 돈, 네. 했던 행위, 예. 저 보면 형이 좀 이게 물 떨어졌네. 네.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네. 형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렇죠. 예. 자, 꼭 잡고 싶은 네. 범죄자, 중죄인 저 김용남 의원은 주로 6년 이상 이렇게 구형한다면서 검사들은. 아 그런데 음. 그 건진법사에게 적용된 죄명이 예.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알선수재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법정형이 대부분 5년 이하예요.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서 예. 법률적으로는 네. 이른바 경합법 가중을 하면 7년 6개월까지는 가능한 거지. 예. 7년 6개월까지는 가능은 한데 일부 수사나 재판에 좀 협조한 면이 감안된 참작된 구형 아닌가 싶어요. 징역 어제 5년은. 그렇게 말했어요. 알선수재 네, 그렇게 3년 말했어요. 아니,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이. 네, 특검에서 검찰이.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특검이 이 사람이 이제 죄질은 나쁜데 그 동안에 많이 협조해 주었던 것을 참작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네. 실제 건진법사가 그 샤넬백이랑 이런 거를 김건희에게 줬다라는 그 발언을 한 순간부터 네. 김건희가 멘붕이 와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거부하고 부인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그냥 그러니까 일부 받았다고 그런 시인했거든요. 점이 이제 반영됐기 네, 때문에 그런 반영됐다고. 구형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특검은 집행유예 나오도 뭐 용인하겠다는 취지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집행유예도 받았던 돈을 가능- 보면은 권성동이 1억 받았는데 4년. 네. 뭐 꼭 금액으로 선정할 거 아닌데. 윤영호도 4년. 윤영호도 4년인데 이 사람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한 1억 얼마 받고 2억 8천을 또 2억 8천은 청탁하다 받고 거기서 이게 좀 적게 나온 것인데 법원에서 요즘 올려치기도 하니까 예. 기대해봐죠. 아무튼 특검은 구형한데 우리는 구속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그렇죠. 그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집행유예 나오는 걸 수용하겠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게 이제 건진이 처음부터 협조한 게 아니고 예. 이 자물쇠처럼 많이 잠그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얘기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그 찍새 딱새 그러니까 이 자기는 딱새고 이제 찍새 그 ESJ라고 하는 일종의 동업자라고도 표현돼 있기도 하고 예. 또 건진의 일종의 심부름꾼이라고도 표현돼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일부 인연. 불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른 측면들이 많이 있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형은 너무 사실은 좀 화가 나는 구형이죠. 저는 변호사들하고 얘기가 된 걸로 들었는데 변호사들하고 얘기가 됐는데 건진의 여죄를 파보지도 않고 김건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더 얘기하지도 않고 이 정도로 구형한다. 건진
다른 여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아예 아니 없었어요. 김건희 특검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건진이 좀 방금 오늘 교수님 말씀 것처럼 마지못해서 지금 자백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딱 그 부분만 네. 건진이 지금 자백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빙산의 일각이지 특검이 너무 싸게 해준 것 같아요. 네. 특검 이번에 다 싸게 너무 싸게 해줬어요. 해줬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 온 그 김건희가 진술을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요. 거의 다 부인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진법사가 나의 증언을 알지 못하게 해달라. 나의 조서가 나의 증언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건진을 우려합니다. 건진은 김건희하고 매우 오래됐고 지금도 야 내가 윤석열 김건희 내가 도와줬는데 신세 지더니 지금은 쌩깐다 그 단어를 쓰면서 쟤네들이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정말 해먹은 건 많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둔다. 이 부분도 건진법사의 이제 구형 얘기가 됐다는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윤영호도 그랬어요. 건진도 그랬어요. 구형 끝나고 나면 검사들 안 무섭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저 건진법사를 그냥 두는 것은 김건희의 실체를 그냥 묻고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히림에 대해서 수사 안 했어요. 제대로. 아마 기소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생 한방병원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안 할 것 같아요. 수사가 안 된 안 부분이 안 너무 한다- 안 많죠. 한다고. 사실은. 수사를 이만큼 했는데 중간부터 안 해. 그래서 지금 2차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예.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기서 한번 예상해보자요. 메간매직 서희건설 이봉관 어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이건 메간매직이라고 우리 사회를 내가 목걸이 주고 우리 사회 꽂아줬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그 사람들 자수했잖아요. 그래서. 자수했죠. 네, 그래서 자수하면 2분의 1 감경이잖아요. 감면 네. 감경. 2분의 1 감경이면 네, 그러면 네, 어느 네, 정도? 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저는 집행유예 나오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같아요. 집행유예? 일단 이봉관을 집행유예 나오게 한다? 네. 아니 뭐 그쪽 사람들. 네. 그게 그 사위도 뇌물로 그렇죠. 의율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겠죠. 지금 이제 김건희는 우리가 법률가들이 봤을 때 의율할 수 있는 게 가장 정의 청탁금지법, 그 다음 단계가 알선 수재, 예. 그 다음 이제 뇌물로. 근데 네. 뇌물 세 개의 이게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뇌물이 되려면 이제 윤석열이가 뇌물죄가 돼야지만이 이제 김건희는 공범으로 가는데 요건 제가 볼 때 법리적으로 많이 따져봐야 되고 만약 청탁금지법이나 알선 수재가 갔을 때 준사람일 처벌할 수가 있나? 줘야죠. 해야죠.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돈과 그 목걸이를 주고 그리고 또 사무실까지 만들어줬어요. 사무실 부분은 왜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 그래서 어떤 김건희를 그래서 처벌을 하는데 특검은 준 사람은 처벌할 수가 있냐? 특검은 김건희만 혼자 기소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하고 이제 같이 기소를 해서 뇌물죄로 한번 엮어보겠다. 이제 이것까지는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은 그게 이제 이게 좀 쉽지가 않아서 네. 그렇죠. 네, 이른바 한때 윤석열 검사가 경제 창안에 냈던 경제 공동체 이론에 따르면 할 뇌물죄로 기소 못할 바가 없는데 네. 그게 근데 당연히 무리한 거라서 쉽지는 물론 방금 말씀한 것처럼 경제 공동체라든지 특검이 특단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치밀하게 법률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이 사건은. 치밀하 근데 봐줘서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최순실 때의 예를 이제 잘 참작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때는 최순실하고 박근혜 씨하고 있을 때 최순실 씨의 행적이 정확하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중간 고리가 끊어져 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 라인 중간을 뭐 그런데 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네. 근데 증거들 단서들 증인들이 더 많았어요. 최순실 네, 때보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지금 성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 김내성 8년 했잖아요. 네. 김내성 했을 때 이 부분은 특검에서 보안이 꽤 유지가 잘 됐더라고요. 뭐냐면 수많은 기업인들이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꽤 많아요. 김내성 씨 역할 관련 등등 해서 후원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8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네. 그 부분이 아니라 배임 행령이에요. 김건희하고 연관성은 그렇죠. 거의 기소도 기소된 못했어. 거는 그건 하지도 못했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8년인데 건진을 5년을 한다. 그럼 과연 사람들이 그 어떤 무게감이나 그동안 뉴스 화제성과 뭐 그리고 제가 이 건진 거에서 제일 사실은 이 본질과 더 법을 떠나서 자꾸 이제 잡범화 가는 데에서의 그걸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내란과의 어떤 직접적 동기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백을 받았네 뭐를 했네 자꾸 잡범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에 말려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 특검이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피의자 그리고 변호인의 이익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심히 걱정됩니다.
심히 걱정돼요. 자생한방병원 히림 같은 경우는 김건희 윤석열과 가장 가까운 기업이었고 가장 큰 특혜를 받은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특혜가 보여요. 근데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번에 금거북이 3대 우리가 3대 종합특검이 발의된 거 보면은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사실이 보는데 제 기억에 히림하고 자생은 안 들어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하다가 말았어. 하다가 말았어. 안 들어있더라고 3대 넣어야죠. 왜 안 넣죠? 21g보다 훨씬 중요하고 이준서보다 훨씬 중요하고 모든 거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김건희하고는 히림과의 연관성이고 자생한방병원은 윤석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사들 중에 서희건설에서 사무실 제공했잖아요. 그리고 예화랑에서 사무실 그건 제공했잖아요. 들어있어요. 선거 3대 선거 들어있어요. 들어갑니다. 자, 불법 선거 캠프. 근데 자생한방병원에서 사무실 제공했어요. 이제 그게 연관이 되겠네요. 그럼 근데 불법 선거 그 캠프 있으니까. 사무실 네. 제공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어렵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선거 비용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두고 그거는 국민의힘 때문에 그러죠. 국민의힘 왜 국민의힘 없어질까봐 사라질까봐 특검에서 걱정해 주는 거죠. 그지요. 이게 불법 대선 캠프, 불법 선거 캠프 운영이 맞아. 있기 때문에 아, 내 말이 맞아요. 아마 그게 들어갈 수가 있겠네. 그래서 거기까지 안 가기로 한 것 같아요. 아니 거기까지 안 가기로? 왜 자기들이 누구 안 조치를 가기로? 해? 자기들끼리. 네. 아, 이번에 그 면제부 준 거 많아요. 특검별로. 특검별로 면제부 그래서 준 게 3대 많아요. 종합특검에 그래서 불법 대선 캠프가 들어 있으니까 네. 거기서는 할 수 있지 않냐. 그 예언 같은 거. 기대해 보시죠. 쉽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그 수사를 안 했는지. 자, 어제 건진법사 재판에 김건희 출석했습니다. 그동안은 안 오고 막 화태료 맞아도 안 오고 아파요 이랬는데 어제는 와서 증언 거부했는데 증언 거부한 김건희를 어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다가 나온 건 구인영장이 발부되니까 나온 거고. 어쩔 수 없이. 예, 뭐 나오긴 나왔는데 증언 거부한 거고. 지금 그냥 그 일단 매번 매를 그때그때 피하는 수준이잖아요. 이게 네. 뭐 저 롱텀 전략을 갖고 재판이나 수사에 임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둘 다 약간 비슷해요. 부부가. 네, 부부가. 그냥 배째라. 그냥 순간만 피하고 보자. 네. 그가 부창부수지. 네. 꽝 작전인 것 같아. 아무리 중요한 것도 머리를 박으면 되는 아니, 거죠. 자기 저 범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예. 물론 증언 거부를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으나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 건진한테는 굉장히 좀 건진을 좀 두려워하거나 건진을 좀 약간 그렇죠. 어려워합니다. 네, 무서워져.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기 뭐 때문에 반말하잖아요. 실제로 반말하고, 네, 반말도 뭐 하고. 휴대폰 사실은 뭐 우리가 밝혀진 건 일부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건지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집에 그 법당에 몇 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몇 년을 다녔습니다. 예. 특별히 건진 법당에 김건희가 남자들하고 자주 왔습니다. 네, 어떤 남자들이랑 같이 왔나요? 친한 남자들 왔습니다. 중요한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들하고 많이 왔습니다. 꼭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진한테 그러니까 물어봐.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이후에도 이후에도 네. 이후에도 많이 왔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얘기도 제대로 안 할 거면서 왜 말을 끊어요? 아니 그 사생활 거의 한 번에 크리스마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번에. 크리스마스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됐죠. 자,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찌 봐야 됩니까? 그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나요? 아니, 김용남 근데 의원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특별법이 이제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피고인들은 뭐 100%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거는 뭐 당연히 예상이 됐던 것이고, 예. 당연히 피고인들은 이제 이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다 뭐 신청을 할 거고, 그 네. 신청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고, 이제 관건은 재판부에서 이 신청을 받아들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할 거냐 네. 안 할 거냐 이게 관건인 거죠. 근데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는 없겠죠. 이번에 아니 안 안할 할 수밖에 하겠죠. 없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것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많이 양보를 한 이 안을 내세운 거거든요. 그럼 법원한테 니네들이 해라 해서 법원이 결정한 그래서 내용 법원이 아닙니까? 난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예규를 자기네가 막 들이대면서 법하고 맞추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논리가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건 위헌이다 얘기까지 이게 이 사람들이 매를 버내. 근데 그 다음에 이러면 나 중대 결심할 거야. 중대 결심할 게 뭡니까? 변호인 전부 사퇴 이런 거. 변호인 저때 전부 변호인 사퇴해 주겠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좀 시간 조금 버는 거. 네. 그래봤자 국산 선임. 과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당연히 윤 측 입장에서는 네. 100번 1000번이라도 위헌법률 심판 이제 신청을 하겠죠. 다만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네.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 내란 재판부의 설치 판사를 구성하는 거 보면은 외부에 관여를 하지 않고
지금 판사에 맡겼지 않습니까? 네. 판사에 맡겨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이제 맡겨주는데 이 법이 실은 판사는 사무분담이 지정을 하도 내란 재판부의 구성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 일단 내란 재판부 구성원이 된 판사 입장에서는 이 법의 유연성에 없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판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적인 회로를 돌려본데. 네. 알겠어요. 재판 받다가 판사한테 이거 위헌 법률 신청할게요 얘기하면 보통 혼나잖아요. 혼내야지. 그리고 예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번에 와가지고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거의 긋는데 이분은 저 헌재 카드를 헌재에서 지금 탄핵당한 분이 헌재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도 이것도 좀 웃기다 그런 헌재 생각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지금껏. 또 물어봐가지고 근데 하겠다는 거 말이에요. 어제 모 일간지에도 보니까 서울시내 유명 로스쿨 교수님이 그 이 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거의 한 페이지 그 전면을 다 썼던데 만만치 않을 거려. 저는 5대5라고 봐요. 자, 이 부분 법원에서 신청해 줄게. 제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5대5라고 봅니다. 네. 자, 국수본에서 통일교 관련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했었어야죠. 그리고 민주당 인사가 나오든 국민의힘 인사가 나오든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밝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 특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넘긴다 이 얘기를 김건희 특검에서 했었어야죠. 먼저 해야죠. 그런데 윤영호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자 국수본에서는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좀 짚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그거는 주진우 기자님이 제일 잘하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저요? 네. 제가 이제 네. 저 자리로 가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근데 어쨌든 김건희 특검이 큰 실수를 한 건 틀림없어요. 맞아요. 이거 비판받아야 그러니까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수본이든 아니면 뭐 지금 여야가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시작될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제가 보기엔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게 전재수 의원이잖아요. 예. 당시 해수부 장관. 근데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도 최악의 결론은 이게 공소시효 완성돼서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론 나는 게 저는 정치적으로는 최악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최악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예. 특별한 경우 아니면 뇌물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게 김건희 특검이 8월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받아놓고 몇 달을 묵히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때 수사를 하든지 경찰로 보냈으면 이렇게 말이 없었겠죠. 네. 그런데 뭐 특검도 나름대로 뭐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제 또 다른 특검을 하려면 범죄 사이즈가 필요해. 제가 근데 이거 특검 정도 할 정도로 사이즈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힘에서 이제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받았는데 저는 옛날부터 민주당이 못 받을 바가 아니라는 이제 네네. 제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특검이 실시되면 누가 나중에 놀랄까? 네. 저는 우리 민주당보다도 국힘이 오히려 그래서 당연하죠. 국힘이 한국 끝에 악수 둔 거 아닌가? 나는 그 김건희, 생각을 해봐요. 윤석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네. 권진 또 나옵니다. 네. 통일교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올인했습니다. 그 전 선거하고는 그 전 실세들한테 줄댄 거하고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규명이 이번 김건희 특검에도 가장 큰 과제였는데 그 과제를 못 풀었어요. 근데 이제 국수본으로 가고 다음 특검 생기다 이거 풀어야죠. 아니 근데 그 3,000페이지 보고서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네. 민주당 어프로치 필요 없다. 아무런 실익이 없다. 윤석열 Y 쪽에 붙어야 된다. 그게 예. 정확히 나와요. 참 어머님이 네. 그래도 대통령을 윤석열 찍어가지고 잘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이만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있고 윤영호와 김건희, 윤영호와 건진의 얘기가 다 이만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건희 특검팀 그 5팀 6팀에서 수사를 했는데 5팀 6팀이 남부지검 건진을 수사하다가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나오자마자 1억 나왔잖아요. 권성동 1억 나오고 한학자 구속되자마자 우리는 할 거 다 했다고 손 텁니다. 그리고 연판장 돌리고 그 다음부터 놀러 다니셨어요. 이 최 부장검사께서 이 부장검사가 그리고 민중기 특검을 가장 열심히 흔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사를 하다가 말았다, 태업한다. 제가 계속 비판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통일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만만치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당원 가입 이런 쪽으로만 보는데 실제로 이제 윤석열과 윤영호 씨 미팅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정권 내에서 뭘 하자. 그리고 당신을 뭐에 중용하겠다라고 네. 윤이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집권을 했어요.
진행된 프로세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가겠죠. 통일교를 어차피 조사한다면. 네. 그렇다고 보면 정권 차원에서 통일교와 어떤 비즈니스한 거 맨날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니 뭐니 여러 의혹이 있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까지가 다 일괄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는 거지. 기왕 특검을 하는 거니까. 근데 통일교에서는 자기네들이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고요. 용산으로 윤석열, 용산시대를 연 것도 자기 품으로 왔다. 자기네들이 왔다고 추천했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우리가 심었다, 만들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수사가 될 줄 알았는데 가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왕 하기로 했으니까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되면 네.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파견받는 것보다 그 인원보다 저는 국세청에서 파견받을 인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통일 그룹이잖아. 예. 아니 근데 이게 자산만 해도 수십조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회계 자료나 뭐 이거 한번 현금이 털어야 돼요. 280억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개인 금고의 현금만 280억인데. 지금 이게 털기가 어려운 게 지금 부각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통일교 자금이 국힘과 민주당 의원들한테만 간 게 아니에요. 검사들한테도 많이 가 있고요. 아, 그럼요. 네, 그 보고서에도 나오고 그럼요. 내부적으로 나온 얘기가 검사들 누구누구한테 어떻게 해줬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다 나오고. 모르고 아 몰라요? 모르고. 나만 알아? 그거 지금 하고 국세청 세무하시는 양문 아버님 분들한테도 모르시는 다, 건데. 다 갔다고 맞아요. 제가 알고 근데 있어요. 예.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떤 정치에 돈이 얼마 갔냐는 그 정도 지금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로 특검 그것은 기본인데 방금 말씀한 대로 정책 국가 정책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정교 분리 원칙이 어떻게 위배된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김영남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이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그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이 사람들이 도박을 가잖아요. 네. 도박했던 내사했던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됐다고 문제되는데 도박자금 제 기억에 엄청나게 150 아니 그거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게 600억. 600억 얘기 그 나왔었지. 돈이 일본의 통일교 교인들이 헌금했던 이 돈을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통일 그룹의 자금을 흐름을 추적해 보면은 다행히 누가 연관되고 뭐 방금 말씀드린 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검사도 나올지도 모르죠. 아니 그거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요? 이번 특검은 검사 출신이 가든 판사 출신이든 가든 검사들 위주로 짜서 검사들 밑에서 경찰, 변호사, 검찰 수사관들이 이렇게 그 수사를 바치는 이 구조가 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서 실패했다고 보고 팀을 좀 다르게 짜는 거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사들한테 다 맡겨놨더니 수사를 안 한 검사들이 와서 여기까지 수사를 방해한 흔적이 보여서 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허니포 감사합니다.